안녕하세요. 닥터 신스 아트 스토리. 오늘은 드물지 않게 만나는 실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오늘의 제목은 야근하다가 족발 먹고 쓰러져서 죽는 줄 알았어요. 부제는 가슴이 조이고 숨을 못 쉬고 죽을 것 같아서 응급실에 갔는데 이상이 없다니입니다. 사례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세의 A씨는 잘 나가는 인기 웹툰 작가입니다. 최근 작업량이 늘고 도우미 B씨가 그만두면서 연일 밤샘 작업을 하고 과로를 하는 중입니다. 하루는 친한 선배 작가 C가 격려차 야식으로 족발을 사들고 작업실에 방문했는데 배도 고프고 반가운 마음에 족발을 함께 먹었는데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A씨는 갑자기 속이 좋지 않다면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땀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구역질과 구토, 설사를 반복하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놀라서 C가 황급하게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에 왔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집에 도착했을 때 A씨의 의식은 돌아온 상태였고 혈압은 180에 100mm 머큐리로 아주 높은 상태였습니다. 가슴을 졸이면서 응급실에 도착해서 수액을 맞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족발이 잘못된 줄 알고 안절부절하던 C의 걱정과는 달리 2시간 정도 지나서 나온 혈액 검사와 기본 엑스레이 심전도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었고 A도 증상이 많이 가라앉았다고 해서 귀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뭐 다들 어 한두 번쯤 옆에서 간접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흔한 일이고 특히 젊은 분들, 업무 과중하게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 중에서 비교적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55세 A씨는 보험 설계사로 20년 넘게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고민이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활발하게 사람도 만나고 하지만 주말이면 집에서 계속 잠만 자도 피곤하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밥도 안 먹고 쓰러져서 잠만 잔다고 합니다. 매년 업무가 바쁜 시즌이 돌아오면 숨도 못 쉬고 심할 때면은 쓰러지는 증상까지 생겨서 응급실을 두세 차례 해마다 꾸준히 방문해 오고 있습니다. 매번 응급실에 방문해서 검사한 결과는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가족들도 점차 처음에는 '어우 많이 무리했나 보다.'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인제 반복되다 보니까는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이럴 줄 알았어.' 아니면 '꾀병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배우자와 다툼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 보험 설계 사고 본인도 보험을 완전히 보장이 되는 보험을 여러 개 들어둔 것이 있어서 검진도 여러 번 받아 보았고 비싼 검사도 하고 해 봤지만 스트레스성 궤양, 위염, 신경성 장염 같은 다양한 진단도 받고 약도 먹지만 그때뿐 해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증상을 경험하고 도대체 원인은 알 수 없고 이런 상태로 병원에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뭘까요? 대부분 본인들은 대부분 소화기 계통의 증상으로 오기 때문에 위염, 장염 여러 가지 그런 진단명들을 달고 오지만 실제 그런 치료를 하면서 증상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의 진짜 이름은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 베이조베갈 싱코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병명이 아니라 진단명입니다. 병명은 말 그대로 몸에 어디가 잘못돼서 어 뭐가 문제가 생겨서 그거를 치료해야 되는 게 병명이고요. 이 진단명은 환자분의 정확한 상태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게 진단명이죠. 그중에서도 실신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진단은 뇌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면서 의식을 잃고 자발회복을 하는 거죠.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이런 컴퓨터 모니터에서도 코드가 빠지게 되면 또는 전원이 불안정하게 공급이 되면 껌뻑거리거나 어두워지고 또 그게 좀 심해지거나 하면은 완전히 꺼져 버리고 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모니터 자체의 고장은 아니기 때문에 코드를 다시 꽂고 전원을 ON하게 되면 다시 의식을 회복하게 되고 다시 켜지고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기질적인 병이 아닙니다. 다만 그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면서 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심지어 의식을 잃지만 또 다시 혈류가 재개가 되면 자발 회복이 되는 그런 상태를 뜻하죠. 이와 같은 것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은 탈수와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특징적인 전조 증상으로는 구역, 구토, 설사, 식은땀, 저혈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미주신경의 항진을 통해서 발생하는 미주신경성 실신은 우리 몸의 브레이크 기능을 역할을 하는 미주신경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주신경은 마치 브레이크 같이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로 바꾸어서 빗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뭔가 차가 잘 주행을 하다가 아주 꼬불꼬불한 길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돌발 상황에 닥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상황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됐을 적에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빠르게 속도가 감소하면 몸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2차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 미주신경이 우리 몸에게 멈추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도 처음부터 그렇게 강한 신호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심장이나 혈관에 먼저 신호를 보내면서 맥박이 조금씩 늦어지거나 또는 혈압이 조금씩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옳게 대응하지 못하고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가슴이 답답해요, 숨이 차요, 어지러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게 생길 때는 혈압이 낮아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든다는 거를 원인에 맞게 대응을 해서 눕거나 수분 공급을 하고 혈압을 올라갈 수 있도록 탈수를 교정해 줄 수 있도록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점점 더 강한 신호를 보내게 되겠죠. 제가 즐겨 쓰는 표현으로는 마치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시킬 때 "야 이거를 해라."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점점 큰 소리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사자들만이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처럼 그 옆에 있는 장기들 미주신경이 분포하고 있는 위나 장에까지도 그 브레이크에 해당하는 강한 신호들이 전파가 되면서 위나 장에서도 증상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까 첫 번째 증상에서 첫 번째 증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족발은 조금밖에 먹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토사광난이 일어나고 갑자기 뭐 위염, 장염의 증상을 일으켰다는 거는 미주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이런 이벤트들을 일으킨 거지 이게 어 족발이 뭔가 상한 음식이었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거죠. 어 그와 같은 것의 원인이 음식에 음식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건 그 뒤에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 시간 정도 수액을 맞고 누워 있다가 금방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보통 염증성 뭐는 장염이나 뭔가 위염이나 토사광난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은 그런 위장관 계통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이어져야 좋아질 텐데 그런 치료는 없이 그냥 수액만 공급하고 검사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왔지만 그 증상들도 함께 좋아진 거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것들은 생리적으로 우리 몸을 스트레스로부터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인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나 탈수를 제거를 하면 원인이 되는 자극을 제거를 하면 이와 같은 것도 다시 재발하지 않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환자분들은 "왜 치료제를 안 주냐. 약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병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단명, 현상일 뿐이고 이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원인 자극을 피하는 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1 차적으로는 그런 전조 증상이 시작이 된 거는 좀 눕거나 어 수분 공급을 해서 2차 손상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모니터가 꺼지듯이 혈류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게 되면은 크게 넘어지면서 예를 들면은 이게 주방에서 일하는 주부들 같으면은 가스레인지 같은 데 앞에 서 있다가 갑자기 꽝 쓰러지면은 크게 다칠 수도 있고 계단 같은 곳에서 쓰러지거나 하면은 계단에서 구르면서 심한 낙상을 경험할 수도 있고 이가 많이 부러지거나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뇌출혈이 생기거나 이런 심각한 상황들이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회피 반응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할 때 중요한 신체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으로 짚거나 중요한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개를 쳐들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을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의식을 잃게 되면 말 그대로 통나무처럼 쓰러지기 때문에 중요 부위이든 중요 부위가 아니든
다 똑같이 그냥 마치 통나무처럼 굴러가면서 큰 낙상을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난다고 해서 소화제를 먹거나 미주신경이 항진돼서 다만 느낌만 그렇게 되는 건데, 첫 번째 증리에서 나온 것처럼 뭔가 음식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바로 직전에 뭔가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의심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체했을 때의 느낌이 이거기 때문에 다들 소화가 안 되고 음식이 탈나고, 나는 토사광난, 지난번에 족발 먹고 토사광난 생긴 이후로는 평생 족발은 안 먹어. 족발 먹기만 하면 난 쓰러질 수도 있어. 이런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정확하게 원인을 찾고 원인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미주신경은 병이 아니라 현상이고, 이와 같은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원인 자극, 스트레스와 탈수를 제거하고 회피하는 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절대로 이거를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무언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뭐 소화기 계통이 안 좋아서 내시경을 하고 약을 먹는 방식으로,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점차 완화되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일시적인 회복만을 통해서 좋아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한번 생기는 사람들에서는 평생 3분의 1 정도에서 재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발을 대비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낙상과 외상,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막기 위한 평소의 생활요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분 공급을 적절히 해서 우리 몸이 이런 탈수와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충분한 휴식. 가장 중요한 휴식은 수면이죠. 충분하고 양질의 수면을 매일매일 취하면서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서 견딜 수 있도록 몸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